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권 내려놓기, 부산시장이 저버린 약속, 관련 보도 계속 이어갑니다. 최근 많은 언론을 통해서 부산시장이 시장 관사와 관련한 모든 특권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확인 결과는 달랐습니다. 시장 관사 문제를 단독 보도한 임선웅 기자의 보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외교, 시민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는 부산시장 관사. 2층을 제외한 모든 공간, 업무 및 시민위해 전면 개방해 최근 부산시가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로 오 시장이 모든 특권을 내려놓은 것처럼 많은 언론을 통해 홍보되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시는 관사에서 9차례의 각종 공식 행사가 열렸다는 걸 근거로 들며 오 시장이 관사를 업무 공간으로 전면 개방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장들이 이미 시행해온 조치입니다. 오 시장 취임 직전 기간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만 봐도 외교는 물론 경제, 정치 등의 행사 30건이 관사에서 개최됐습니다. 일단 관사 외부 공간은 이번이 아니라 15년 전인 2004년에 벌써 시민에 개방됐습니다. 부산시는 오 시장 취임 이후 관사 외부 공간을 찾은 시민이 크게 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방문객 통계입니다. 이미 오 시장 취임하기 전부터 해마다 예외 없이 증가해왔습니다. 중요한 건 증가율. 분석해봤더니 오 시장 취임 이후 3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네, 방금 전해드렸듯이 부산시장은 특권을 내려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민들은 다시 물을 수밖에 없겠죠.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그 약속 계속 저버리실 겁니까? 시의회에서 오거돈 시장이 직접 답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입니다. 특권 없는 부산시장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 지키지 않고 관사에 입주하셨습니까? 관사 입주야말로 특권 상징 아닙니까? 오 시장은 관사에 사는 게 특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관사를 서지 않는 것이 특권을 내려놓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관선시대 유물인 관사를 민선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사용하는 건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2015년 관사를 아예 매각해버린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인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지금 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방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관사에서 지금 나가실 생각은 전혀 없으시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그 시장 공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데 아파트에 그 가서 조그만 아파트에서 막 회의 소집하고 이래가지고 주위에 있는 주민들에게 아주 불편을 끼치고 하는 그게 어떻게 해서 옳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관사에 사는 오 시장과 관사안을 오가는 일부 고위층 인사의 전유물이 된 부산시립미술관 소장 공공미술품을 시민에게 돌려줄 생각도 없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격에 맞다, 안 맞다에서 쓰는 말, 격을 언급합니다. 그 시장 공간으로서의 격에 맞는 모양을 갖춰 나갈 겁니다. 오 시장의 답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특권, 내려놓을 생각 없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부산 진구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 음식점에서도 손님들이 제한된 공간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 업소들은 유흥업소처럼 영업하고 안전 기준마저 어기고 있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DJ가 음악을 틀고 수십 명이 좁은 공간에 뒤엉켜 춤을 춥니다. 클럽처럼 보이지만 일반 음식점입니다. 부산 진구가 만든 조례는 별도의 공간이 아닌 객석 사이에서만 춤 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조례 내용을 어긴 겁니다. 조례는 안전 문제도 유흥업소에 준하는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지상 1층에 위치할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시설 등 설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어 화재 발생 시 더 큰 위험성에 노출될 그렇다면 안전 규정을 잘 지키고 있을까? 항상 열려 있어야 할 비상구는 닫혀 있고
제곱미터당 손님 1명이라는 조항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안전요원을 둬야 하지만 일반 종업원만 눈에 띕니다. 식탁 사이, 복도에서만 춤을 허용했는데 일부 업소엔 아예 무대를 설치해놨습니다. 부산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고도 춤이 허용된 업소는 부산 진구에만 12곳입니다. 하지만 구청 단속에 적발된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소방 안전 점검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한 뒤에 그 결과를 구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조례는 그렇게 돼 있긴 한데 네. 저희가 별도로 지금 현재는 받고 있는 건 없거든요. 일반 음식점인 탓에 소방당국의 클럽 특별 점검 대상에도 빠져 있습니다. 사실상 융업소처럼 운영하다 보니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해서 조례 제정 당시에도 문제가 상당히 제기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춤추는 일반 음식점. 음식점의 영업 편의를 돕겠다며 만든 조례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편법을 통한 불법 행위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아시아 최대 컨텐츠 마켓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산 컨텐츠 마켓이 오늘부터 나흘간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벌써 13번째인데요. 올해는 아시아권을 넘어서 유럽과 남미 국가에서도 참여하는 등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BCM 2019 부산 콘텐츠 마켓이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세계 50개국 1000개 업체가 250여 개 부스를 차리고 다양한 영상 콘텐츠 판매에 나섭니다. 바이어만 3천여 명의 예상 거래액 1억 2천만 달러. 특히 올해는 세계 유수의 콘텐츠 마켓처럼 마켓 등록비와 입장료를 유료화했는데 사전 예약 인원만 5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한류붐에 힘입은 동남아 콘텐츠 시장의 집중을 넘어 남미와 유럽 쪽에서도 속속 참가국들이 늘었습니다. We've got all kinds of stuff that we produce and that we think are appealing internationally. So that's why we've got some contacts here from the past, but 부산의 영상 관련 업체들이 모인 부산존을 별도로 마련해 부산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5G 콘텐츠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와 펀딩, 아카데미 등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무료 입장이 가능한 뉴미디어 체험관은 VR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와 함께 1인 미디어 진행 이벤트가 준비됐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나 미디어 아트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1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부산 MBC 역시 예능 프로그램인 만국 유람기와 다큐멘터리 설탕의 제국 등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갖고 참여해 지역 콘텐츠의 세계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지역방송사의 경영난 해소와 공익성 강화를 위한 심층 간담회가 오늘 오후 신라스테이 해운대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MBC 사장단과 방통위 관계자, 지역 민방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방송사의 적자 구조 개선과 편성의 공익성 강화를 주요 안건으로 놓고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지역 MBC 사장단은 현재 지역방송 발전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통해 기금을 현실화하고 운영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중고차 시장, 이제는 신차 거래의 2배가 넘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고차 박람회까지 열릴 정도인데요. 갈수록 자동차 성능이 좋아지고 또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최근의 소비 행태에 다양한 금융 마케팅까지 더해진 결과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백스코에서 열린 중고차 박람회입니다. 중고차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산에서는 올해 2번째로 열렸습니다. 경차부터 중형, 수입차, SUV와 트럭까지 각종 중고차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부산 유일의 백화점형 중고차 매매단지입니다. 2년 전 문을 연 이곳에서만 한 달 최소 500여 대, 연간 8천여 대의 차량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200만 대가 채 안 됐던 국내 중고차 거래는 2012년 328만 대, 2017년 373만 대 등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신차 거래 대수의 2배 수준입니다. 국내 중고차 금융시장의 규모는 10조 원 수준으로 캐피탈 업계 점유율이 70% 정도로 가장 높고 은행과 카드사, 저축은행까지 최근 몇 년 새 중고차 금융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고차 매매단지 내에 영업점을 내고 매매 상사 또는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고차 시장만 하면 거리가 없거든요, 사실은. 은행이든 카드사든 지금 중고차 시장에 모든 금융권이 이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고 금리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중고차 판매 마케팅도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중고차 거래량이 신차의 3배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 신뢰가 쌓일 경우 중고차 거래는 더욱 활성화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시 산하 공기업 임원의 급여에 상한을 두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 공포를 부산시장이 거부하자 시의회 의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30일 재의결된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를 부산시장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포하지 않아 오늘자로 직접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효력이 발휘되는 이 조례는 기관장은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 이내로 보수를 제한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최근 부산지법이 부마 항쟁 관련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의 첫 입장이 나왔습니다. 재단은 이번 판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례를 따랐다며 이 판례는 상고 법원 설치를 위해 긴급조치 피해자의 국가배상 문제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거래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붙여져 판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버이날 기념식이 오늘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어르신 1,600여 명을 초청해 진행됐고 100세 장수 가족들을 초청해 가정의 중요성과 행복한 노후 생활에 대한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기념 공연 순서에서는 우리 기쁜 먼 훗날을 주제로 성장과 결혼, 자녀 양육 등으로 이어지는 일생을 표현한 샌드아트 공연이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버스 기사들이 오는 15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부산 버스노조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오늘 하루 부산 버스노조가 33개 업체 조합원 5,600여 명을 상대로 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율 91%, 87%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부산 버스노조는 노동쟁의 조정 절차에 따라 사측과 협상을 이어가겠지만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경남 레미콘 산업발전협의회 소속 부산 경남 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오늘부터 닷새간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레미콘 업체들은 운송비 증가와 원재료값 상승, 수요 감소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되는 등 경영 위기에 처하면서 공장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부산 경남 지역 레미콘 업체들로부터 대부분의 레미콘을 공급받는 지역 건설업계도 닷새 동안 공사를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균도 내 소송으로 알려진 원전 손해배상 판결이 항소 4년 만인 오는 7월 선고됩니다. 부산고법 민사 1부는 구리원전 인근에 사는 균도내 가족 3명이 방사선에 노출돼 암에 걸렸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는 7월 10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원전 운영사 책임을 일부 물어 어머니 박모 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균도내 가족은 이에 항소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원전 주변에서 살다 갑상선 암에 걸린 주민 618명이 제기한 단체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르노그룹 아프리카, 중동, 인도, 태평양 지역 본부의 페브리스 카볼빌브 회장이 관할 지역 100개 국가 가운데 지역 본부 개편 이후 첫 방문지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캄볼리브 회장은 연구시설과 생산시설을 모두 갖춘 한국 시장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수출 지역 확대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캄볼리브 회장이 한국을 첫 방문지로 삼은 것은 르노 삼성의 노사 분규 장기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달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64조 3,760억 원으로 지난 3월에 비해서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목별로는 코스피에서는 에어부산과 한진중공업 등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코스닥은 신라젠과 동원개발 등의 상승폭이 컸습니다.